구수하게입니다. 오늘 코 수술한 지 122일 됐거든요. 4개월? 4개월 지난 것 같아요. 코 상태를 보여드리자면 정면, 측면, 측면 이렇게 약간 이제 내 코 같은 기분이에요. 벌써 붓기가 거의 없기도 하고 하필 여기 입 옆에가 상처가 나서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술 하고 나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살 빠졌냐는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는 오히려 살이 쪘거든요. 지금 아무래도 코가 중심이잖아요. 코가 조금 높아지고 제가 원래 휜 코에다가 코끝이 조금 눌려 있어가지고 코가 좀 뭉툭해 보이고 길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뭔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변해서 그런 건가? 나이 먹어가지고 볼살이 빠져서 그런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 다들 이제 뭔가 코를 하고 나서 보신 분들은 별 그런 말 안 하시거든요. 오히려 살쪘다 이런 얘기야. 일단 저는 너무 만족하고 있으면서 지내고 있고, 제가 제일 스트레스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사진을 계속 찍히는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사진 속에 있는 내 얼굴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나만 아는 콤플렉스가 보이기도 하고 내가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시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코 하고 나서는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지금이랑 비교하면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그만큼 뭐 붓기도 많이 빠지고 자리가 잘 잡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수술할 때도 제일 걱정이었던 게 제 얼굴에 맞게 자연스럽게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코를 원했거든요. 딱 원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원장님도 딱 보시더니 화려한 코는 나한테 어울리지 않다라고 하시긴 했었어요. 그래서 화려한 코를 원하진 않았지만 뭔가 갖고 가서 이런 코를 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그런 코들이 내 얼굴에는 화려한 코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원장님 상담했을 때 되게 편해서 좋았고, 궁금한 질문들을 다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고 차분하게 설명해주시고 아닌 건 아니다, 기면 기다 라고 딱딱 해주셔가지고 그게 정말 좋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전 영상에서는 안 넣었는데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리려고 넣지 않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코를 했을 때 이런 상황이 없었었는데 코에 공기가 차가지고 코 부목을 떼고 다시 이제 수술이라고 하는 게 좀 그렇고 어쨌든 공기를 뺐어요. 저는 처음에 수술했을 때 그랬던 적이 없던 사람이니까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 코가 이 상태에서 머무르면 어떡하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있으면 어떡하지? 했었거든요. 부목을 떼기 전에 코 라인이 바뀐 게 보이지만 빨리 떼고 싶잖아요.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갔는데 부목을 뗐는데 여기가 부어있는 거예요, 붓기가. 근데 제가 계속 그 전에도 부목 떼기 전에 수술 일주일 차 동안 여기 코만 계속 좀 약간 많이 막혔었거든요. 코 안에 공기랑 피가 빠지기 전에 요 끝에가 아물어서 이런 상황이 생긴 거다. 근데 이게 만약에 피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공기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와, 진짜 그때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너무 아프고, 저는 수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아팠던 적이 없었거든요. 코 수술을 하고 나서 아프긴 하지만 참을만한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코 안에가 너무 아리고 숨이 안 쉬어지고 코가 막 찌릿찌릿한 그 느낌은 사실 수술을 했는데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어가지고 이건 아픈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고 갔는데 그런 상황이 생겼으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무슨 일이 닥칠지 나한테 몰랐던 거지. Few moments later. 나의 살성이 너무 빨리 아물어버린 거예요, 안쪽에 다. 그래서 그걸 다시 쨌단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마취를 하고서 들어갔다고 했는데도 마취가 안 된 것 같은 거야. 너무 아픈 거야, 진짜. 막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야.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갔다 온 날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이래서 제가 너무 힘들었다,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막 찾아봤지. 이런 경우가 있나 없나 해서 나만 이런 건가 싶어가지고 했는데 되게 흔히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이게 피가 아니고 공기가 차 있어가지고 정말 원장님이 아주 깔끔하게 해주셔서, 하고 난 다음날 보니까 거울을 맨날 보게 되고 너무 이쁜 거예요. 그냥 코가 여기서 붓기만 빠지면 되겠다 하면서 이제 실밥도 풀었겠다 계속 막 화장도 하고 뭐 하고 이러면서 이제 촬영도 하고 했지만 빠른 회복력으로 조금은 수술에 도움이 많이 됐다. 제가 수술하고 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요 붓기차를 진짜 효과를 톡톡히 봤어요. 협찬을 받았던 그 붓기차거든요. 너무 효과가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쪽 업체에다가 문의를 해서 공구를 진행하게 됐던 제품인데, 이거를 한번 수술하고 나서도 정말 효과가 좋을까? 라는 생각에 수술하고 나서 붓기가 어떨지 한번 봐보자. 제가 이제 붓기쟁이거든요, 완전. 1년 넘게 지금 거의 2년 동안 먹고 있으니까 저는 수술을 하면 얼마나 부을지 알고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2배, 3배, 4배는 붓겠거니 싶어가지고 정말 붓기차를 하루에 5포씩 먹었어요. 5포씩 먹고 5일 정도는 그렇게 먹었고, 그러면서 요거 갈바닉을 같이 사용을 했거든요. 이거 전 영상을 보면은 이거 사용한 영상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쿨링 케어, 뭐 아이 케어, 주름 케어, 리프팅업, 영양흡수, 딥클렌징 이렇게 있는데, 저는 쿨링 케어로 많이 요 붓기를 좀 많이 뺐어요. 이쪽 코 주위에 붓기 빼주고, 멍도 저는 좀 많이 점점 퍼져가지고 계속 멍이 있는 상태였어서 붓기차랑 얘로 이렇게 2개로 저는 관리를 좀 했고, 이걸 먹었다고 해서 회복력이 좋아졌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또 많이 걷기도 했고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사실. 좀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회복력이 너무 좋아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게 좀 덜 빨리 아물었으면 이런 공기 빼고 피 차고 공기 차고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저처럼 수술하고 나서 너무 무리하게 돌아다니지 말고 휴식을 좀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 3일차 때부터 엄청 돌아다녔거든요. 돌아다니고 일도 해야 됐었고, 일 직업상 숙이는 거나 아니면 뭐 뛰어다니는 거나 이런 게 어쩔 수 없이 일상생활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고통을 느끼고 싶지 않으시다면 웬만하면 휴식을 취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자간흙, 실리콘이냐 자간흙이냐 늑연골이냐 이런 얘기를 조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자간흙으로 했고, 그 전에 실리콘이랑 연골로 그 코에 있던 실리콘은 빼고 연골은 상태가 좀 좋아서 그대로 그냥 놔뒀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늑연골이랑 연골이 있는 상태예요. 늑연골로 했을 때 코의 느낌이 아직까지도 내 코 같지 않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되게 딱딱하다고 해야 되나? 그 전에는 되게 말랑말랑했거든요, 내 피부가. 근데 지금은 돼지코가 안 돼서, 그 전에 돼지코가 됐었거든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 돼지코가 왜 되는 거야? 이렇게 했었는데 그 전에는 코 수술을 안 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사실 코 하기 전이 더 낫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제 주위에는 자간흙보다는 기직능으로 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뭔가 혹시라도 모르는 그 1%라는 확률이 나한테 올까봐 기직록보다는 자간흙을 사용하는 게 염증이나 뭐 부작용 같은 데에서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자간흙을 주저없이 선택을 했고, 자간흙 흉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막 엄청, 물론 누가 봐도 흉터 자국이긴 해요, 아직은. 근데 그렇게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게 내 몸에 상처가 나기 싫어 이런 사람들은 뭐 늑연골을 추천드리진 않지만, 그런 게 상관이 없다, 저처럼 상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뭐 늑연골 하는 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 밑에 쪽 흉터는 이 정도? 이 정도예요. 근데 저는 이제 붓기 관리도 그렇지만 흉터 관리를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코 안에가 너무 건조했었어요. 너무 건조했어가지고 계속 피딱지가 나서 그 코엔 아시나요? 약국 가면 코에다 칙칙 뿌리는 거 있는데 그걸로 계속 뿌려주기도 했고, 가습기를 잘 때 진짜 풀로 틀어놓고 잤었거든요. 그래도 너무 건조한 거야, 낮에 되면. 자는 동안은 괜찮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건조해져가지고 병원에서 처방을 해준 연고인데, 실밥 풀기 전에 계속 이걸 바르라고 했거든요. 코 안에 건조지지 않게. 저는 이제 실밥 풀고 나서도 계속 이 연고를 썼었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안 써서 그런 건지 조금 써가지고 그런 건지 남긴 남았는데 원래 이게 남으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원장님은. 근데 제가 좀 너무 아껴 썼나 봐요. 얘랑 코엔이랑 하면서 효과를 받고 평상시엔 코엔을 갖고 다녔어요. 코 안에 칙칙 뿌리게. 그리고 흉터는 이거 인생도마 요거를 써가지고 효과를 봤던 걸 기억을 해서 실밥 풀고 얘도 발라주고 그 다음 얘도 발라주고 했거든요. 초반에 아침 저녁으로 발랐고
나중에는 자기 전에만 발랐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아침에 한 번씩 생각나면 눈에 보이면 발랐고, 그거 아니고는 저녁에 계속 발라줬습니다. 자간흑을 하신 분들이 일상생활이 조금 힘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자간흑하고 몸을 쓰는 일이 아닌 이상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회복력이 진짜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코 수술하고 이게 숙이거나 막 약간 그런 것만 아니면 다 괜찮았단 말이에요. 자간흑도 그냥 병원에서 그 복대 주신 거를 실밥 풀고 나서도 하시라고 했거든요. 저는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라는 대로 했고, 평상시에 실밥 풀기 전까지는 하루 종일 해야 되고 실밥 풀고 나서는 8시간만 유지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안내문을 주시거든요. 출근할 때도 평상시에도 복대를 하고 갔어요. 이걸 압박해주니까 덜 아프기도 했고, 복대를 안 하고 있으면 저는 사실 실밥 풀고 나서는 일상생활 때는 조금 풀렀다가 잘 땐 하고 잤던 것 같아요. 그래도 2주, 한 3주? 한 달까지는 계속 집에 냅두면서 했던 것 같거든요. 지금도 만지면은 뭐가 이렇게 만져지는데 아프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주차 정도까지는 움직이거나 크게 웃거나 그럴 때는 살짝 통증이 있긴 했지만 그 정도도 못 참을 거면 수술하지 말았어야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술하고 일주일 차까지는 누웠다가 일어나는 게 그냥 막 확확 누우지 못하니까 옆으로 일어나거나 했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뭐 충분히 저는 그렇게 막 혼자서 못 일어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혼자 알아서 잘 일어났고요. 뭐 없는데 아프면 옆으로 일어나고 그냥 조금 천천히 일어나면 되니까 일상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뭐 옆으로 일어나든지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든지 누울 때 천천히 눕고 막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눕고 옆으로 막 이러면서 눕고 흉터 있는 부위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 정도 수술 흉터가 남긴 했는데 이렇게 관리를 해도 요 정도가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1년 정도 지나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함으로 이제 영상을 찍은 거니까 수술을 권유하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점, 이 점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들도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